네, 조금 쉬셨나요? 바로 이제 보시면요. 우리 이제 하향적 의료 커뮤니케이션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전달을 하고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향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기능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업무 지시죠. 그래서 가장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일반적인 것들, 우리 이제 뭐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부탁할 수는 없죠. 당연히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자체가 업무 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가 복잡하고 이런 고도의 기술을 요할수록 상부에서 하자 되는 이런 지시는 일반화되지만, 고도로 훈련된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는 사실상 다들 상사도 실질적으로 상사이긴 하지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도 전부 다 전문가 집단에서 이 업무 자체를 전문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자체를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데는 사실상 조금 이런 하향적 의료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는 하향적 의료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러면 이런 동기부여의 저하를 고려해서 업무 지시가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병원장님과 그 다음에 뭐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제 병원장님이 사실상 병원장님도 의사이긴 하지만 밑에 있는 근무하는 일반 의사 선생님들도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위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수술 어떻게 해? 너 진료 어떻게 해? 너 진찰 어떻게 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지시를 한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 자체 또는 일반적인 그 부하 직원이 아닌 의사 선생님 자체는 업무를 잘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문가 이런 집단에서는 만약에 하향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실시를 한다고 하면 이런 업무 지시 자체가 생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피드백하는 기능은 여러분들 피드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이제 보건사 소통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피드백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지각한 말을 표현하거나 또는 정보를 내가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것을 우리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향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뭔가를 지시를 하고 업무 지시를 하더라도 그 업무 지시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 자체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사로부터 적절한 피드백 자체는 업무 수행의 효과성이나 또는 이제 정도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부하 직원의 업무 행동 개선에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하 직원한테 무조건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하 직원한테 어떤 명령을 하거나 업무 지시를 했을 때 그 부하 직원이 만약에 잘못했다고 하면 이제 그 잘못했던 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을 상사는 다시 한번 그 명령이나 지시를 다시 한번 하면서 업무에 대한 개선이나 부하의 행동에 대한 그런 이제 개선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철학이나 이념의 전파, 우리 이제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이런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하거나 조직의 이론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하향식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어떠한 이제 그 집단적으로 전문가적인 성향을 띤 그런 이제 조직이거나 또는 그 전문적인 조직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는 하향적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 수업을 하고 나왔지만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나와 있는 이 시간에도 저희 병원에 있는 직원들은 제 지시나 또는 제 부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여러분들 수업을 하기로 한 약속한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하지 못했던 업무를 내가 지시를 하고 내가 들어갔을 때 확인을 해보면 그 업무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향식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하향식 커뮤니케이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하향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내가 생각했던 철학이나 내가 생각했던 이념이나 내가 생각했던 그 이런 모든 것들이 부하 직원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제 조직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전파가 돼서 하향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철학이나 이념의 전파에 대한 기능인 거죠. 그래서 그 전파에 대한 이념이나 그다음 철학의 이념을 이렇게
전파를 시켜놓으면 부하 직원들에 대한 충성심이나 또는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교육인데요. 교육 자체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새로 이렇게 쌓도록 해주는 이런 태도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능도 마찬가지로 하향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기술이 진보하고 태도가 개선되었을 때 이런 조직의 발전에 대해서 기여도가 점점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기능도 반드시 이런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내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상향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앞 시간에 제가 장단점을 이제 비교를 해드렸는데 하향적에 대한 의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장단점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장점으로 보시면 명령이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상향적보다는 일단 하향적 같은 경우에는 상사 자체가 지시한 내용에 대한 명령이 정확하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 명령 자체가 일원화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내가 시켰으면 내 책임이 되겠죠. 또는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을 시켰으면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 그러니까 처음에 업무를 시킨 지시한 사람이 반드시 책임에 대한 소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한 분명함을 반드시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고요.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일단은 여러분들 모든 집단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하향적 이런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상향적이 아닌 하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보세요. 그리고 나서 댓글을 다세요. 그러면 제가 출석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지시나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하향적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 단점으로 보시면 불필요한 정보가 많이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전달하고 싶은 명령들, 업무 지시들만 하는 게 아니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철학이나 이념들 자체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도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적합하거나 비효율적인 매체를 사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해서 부하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를 하게 되면 그 업무 지시 자체가 부하 직원들한테는 어때요? 이제 뭐 좀 적응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부적절하다든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이 권위적으로 이렇게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 하향적 의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거나 아니면 가부장적인 이런 그 성격으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에 과부하는 일단 이런 정보가 많이 전달되는 첫 번째 단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보의 과부하가 될 수 있고요. 필터링에 따른 신뢰성의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하향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또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수평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요즘 오늘날에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평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직 내에서 상하 외에 다른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이나 수평적이나 이런 자체가 사실상 이제 의미를 보시면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커뮤니케이션인지 아니면 좌우로 또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조건으로 보시면 조직이 고도로 전문화되고 전문가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업무의 비표준화가 증가할수록 그다음 위계 질서가 완화될수록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부하 직원이 자기의 생각을 나에게 얘기하고 나는 그 생각에 대해서 다시 반론이 있으면 다시 얘기해주고 그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로 그게 합당하지 않거나 부적합하다고 하면 나에게 다시 건의를 해주는 이런 수평적인 관계가 이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유용성을 보시면 얼마나 유용하냐. 첫 번째는 이제 조직 구조에 대한 유연성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아래 상하 계층이 아닌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있지만 서로의 의견을 서로 이제 공유하고 그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때요? 서로에 대한 조직 구조에 대한 유연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유연성을 제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작업 집단 간의 정보 교환과 업무의 협조에 대한 수준이 향상될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로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그 정보 교환 자체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정보 교환과 업무의 협조 수준 자체가 향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 사이나 부서 간의 갈등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도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수평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어요. 쓸모가 많다는 거죠. 자, 우리 집단 내의 수평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시면 조직 내 하층부로 내려갈수록 활발하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상층부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 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 하향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위에 있는 직장 상사가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하거나 또는 명령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은데 이런 수평적 의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 전부 다 밑에 부하 직원들이다. 그럼 부하 직원들끼리 하는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어때요? 다 전부 다 부하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수직적인 것이 아니고 이런 수평적인 의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집단 내에서 중에서도 조직 하층부로 내려갈수록 활발하게 이런 수평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고요.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공통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직적 커뮤니케이션보다 훨씬 더 쉽게 형성이 되지만 일단 집단 왜곡으로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수평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그 장애하는 장애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장애 요인들은 일단 첫 번째는 영역각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부 계층 중에서도 사실상 자기들만의 영역 또는 자기들만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역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영역에 대한 다툼들이 있을 때 이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서로에 대한 경쟁심이 있을 때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쟤를 미워해. 그 다음에 나는 쟤를 이기고 싶어. 나는 이런 경쟁심이 생기게 되면 또 이런 수평적인 의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장애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어때요? 전문적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서로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전문가인데 굳이 이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문화들도 마찬가지로 수평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하나에 이제 꼽힌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리상의 장애 요인, 그 다음 채널 통로의 불분명한 것들이 이런 수평적인 그 의료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장애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면, 장애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면 그 장애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이제 방안을 세워보면 첫 번째는 정보의 공유죠. 그 다음에 이 정보의 공유 같은 경우는 수평적인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해야 그 사람들과의 정보를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공유를 해야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지 나만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건 전문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업무의 다양한 특성과 정보 공유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이 인식되는 이런 융합의 시대에 이런 공유를 해야 어때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조직의 지성입니다. 이렇게 수직적이거나 또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에 최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각의 설계를 해서 이런 조직의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수평적인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게 수평적이 아니거나 장애 요인이 발생됐다. 그러면 다시 설계를 해서 어때요? 서로 의견을 융합할 수 있는,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수평적인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을 재설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입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 자체가 경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기능에 대한 집단 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와 규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대화를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수평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 수평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재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재설계 했을 때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조직 내에서 따로 규칙을 정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체제 자체를 이렇게 확립을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정신이 아니라 이런 집단 정신을 길러야 한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가 이런 수평적인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루는 것보다는 집단화하는 우리 집단주의 자체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이런 장애들이 발생했을 때는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자체가 이런 수평적인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룰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교육훈련이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제 한 가지를 더 보자면 대각선 의료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의료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이렇게 삼각형화해서 자, 아까 얘기했듯이 상향적, 하향적은 일단 이렇게 수직적이었죠. 자, 그래서 수직적인 의료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평적인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만약에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인 것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 옆에서 이렇게 쭉 끼어드는 대각선의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각선의 의료 커뮤니케이션은 과연 뭐냐? 우리가 이제 수직적이나 수평적인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배웠는데 이때 이 두 가지의 상향적, 하향적 또는 수평적인 의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중간에서 하나를 이렇게 껴드는 이런 대각선 방향의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명령 체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이나 이제 수평적인 그 명령 체계를 따르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각 계층의 구성원들과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향적이나 하향적 같은 경우는 부하 직원이 우리 상사에게 제안하거나 또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명령하거나 또는 서로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때요? 그런 명령 체계를 따르지 않고 필요할 때 그 필요에 따라서 각 계층의 구성원들과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대각선 의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수직적과 수평적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이렇게 껴들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그림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향적이나 상향적이거나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경로 중에서 어느 것도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대각선 의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딱 하나의 그 룰을 정해놓지 않고 어때요? 각각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만약에 이거는 상향적이다, 이거는 하향적이다, 이거는 수평적이다 이런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전부 다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대각선 필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어때요? 잘 큰 이런 효율성들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조직의 규모가 큰 이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런 기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이런 대각선 의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료 커뮤니케이션과 계층과의 서로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제 계층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계층 간의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조직은 반드시 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부 계층, 중간 계층, 하부 계층 이렇게 각각의 계층이 반드시 조직은 있게 되는데 그 계층 자체는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영향은 전문가인 집단일수록 계층이 잘못을 이렇게 탐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료 커뮤니케이션과 계층과의 관계에서는 계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반드시 주고 있다. 자, 반대로 우리 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보시면 이런 분할된 계층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서로 방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 사실상 이런 계층 자체가 나눠져 있으면 그 각각의 계층들이 어때요? 서로의 각각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층들의 불만들이 쌓일 수 있고요. 각각의 계층들의
그 장애들을 이렇게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할된 이 계층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방해하기도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경향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왜곡이 굉장히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층이 서로 나눠져 있으면 밑에 있는 부하인 계층들 같은 경우는 상사한테 잘 보여야 내가 고가 점수를 잘 받고 내가 상사한테 잘 보여야 내가 승진이나 또는 내 임금에 대한 것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왜곡을 해서 과장을 해서 이렇게 뻥튀기 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음 계층은 실수로의 교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것을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 교정할 수 있는 것을 이 계층들은 서로 방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층에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의 두 가지의 영향들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는 우리가 권한 자체를 대폭 위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병원장이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병원장이 부원장한테 또는 부원장이 부장들한테 각 부장들은 과장들한테 또는 대리들이나 아니면 밑에 있는 담당자들한테 권한 자체를 위임하게 되면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자기가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겠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전문가들이 더 효과적으로 본래의 과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 커뮤니케이션에서 각각의 계층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 자체를 이렇게 권한을 이렇게 위임하면서 그런 것들을 위임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본래 업무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공식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비공식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공식적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식적을 이해하는 이번 두 번째 시간까지는 이제 시간을 마련했고요. 여러분이 이제 비공식적인 그 의료 커뮤니케이션은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드시 이해해 주시고요. 수식적인 것에는 두 가지, 상향적, 하향적, 그 다음 수평적. 그것들이 다 안 되면 어때요? 대각선. 이 대각선은 어때요? 비교적 큰 조직에서 이루어진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이제 의료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식적인 의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 유형들을 각각의 장단점이나 이런 방식들 자체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비공식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